지금 국민의힘 경선을 일단 통과를 하셔야 이재명 전 대표, 뭐 그쪽도 경선은 합니다. 근데 제가 자꾸 후보 확정된 걸로 말해서 나머지 두 김 후보에게는 죄송합니다만 뭐 워낙 유력하니까요. 본선 후보가 되셔야 이재명 전 대표를 만나실 수 있을 텐데 이 경선룰이 현재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에게 좀 불리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반발을 하신 분도 좀 있었잖아요. 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우리 당의 룰은 왜 맨날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민주당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바꿨는데요. 우리 당의 룰은 심지어 지금 당원 당규의 정신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당원 당규 하도 시끄러우니까 5대5로 하자. 국민 여론 50% 그리고 당원 50%로 네. 하자. 예. 이렇게 분명히 써 있는데요. 1차 경선이 완전 국민 여론만 가지고 해요. 예. 당원은 국민 1%도 안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탄핵에 찬성한 분들한테 유리한 지금 경선 룰입니다. 네. 탄핵에 반대한 사람한테 유리한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당원들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민주당은요. 언론도 똑같습니다. 민주당의 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예. 근데 우리는 늘 룰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이 뭘 가져왔습니까? 명태균 사건에서 결국 보면 나중에 보면 우리 경선 룰을 움직였네 안 움직였네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당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하고 어떤 약속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바꾸는 것이 전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 당의 경선 룰은 탄핵에 찬성한 분들한테 유리하게 돼 있다. 유리한 룰이다. 네. 뭐 1차에서는 국민 100%로 네. 하니까요. 오늘 이따 오세훈 시장 만나시잖아요. 근데 예, 주자들이 좀 연일 오세훈 시장을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불출마 선언 이후에 좀 두 분이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궁금한데 뭐 연락을 한 두 번 하셨을 정도 거. 유선상 이야기를 나눴고요. 뭐 일단은 첫 번째는 위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같이 그동안 뭐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오세훈 시장 대변인도 해줬었습니다. 예. 뭐 많은 서울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으로서 네. 많은 대화를 했었고 우리 서울에 대한 비전도 같이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뭐 약자와의 동행이라든지 이런 네. 공약 같은 것도 당연히 또 많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공감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 나눴었고요. 네. 뭐 본인 이야기는 전화 온 순서대로 약속을 잡았다 그래서 아유 뭐 오늘 중으로 한 3분 후보를 만나더라고요. 어제 홍준표 후보부터 그래서 네, 제가 오늘 네. 그럼 저도 그냥 오늘 만나자고 그래서 이따 저는 그냥 티타임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얼마 네. 전에 또 한 번 식사도 같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티타임 하기로 했습니다. 만나는 순서가 뭐 오 시장의 의중이 담겨 있고 뭐 이런 건 뭐 아닌가 본인 보네요. 말씀은 네. 전화 온 순서라고 예. 이야기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가장 좀 신경전을 지금도 벌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당대회 때부터 좀 이어진 그런 신경전 같은데 일단은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로 나오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근데 또 그냥 넘어가면 될 텐데 한 전 대표가 또 나경원 의원님을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에 좀 비유를 했잖아요. 예전에 박근혜 당시 후보를 뭐 떨어뜨리려 나왔다 뭐 이런 것까지 좀 링크를 걸어서 여기에는 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그러면서 국민 승리하자 막 이렇게 하셨는데 네. 결국은 제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탄핵이라는 거는 우리 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입니다. 탄핵이라는 네. 것이 반복되는 것을.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끊임없이 민주당과 이 소위 민노총을 비롯한 이 저쪽 세력들은 우리 보수 대통령이 되면 흔들고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 때는 소고기 촛불 시위라는 말도 안 되는 뇌 숭숭 구멍탁 해갖고 네, 네. 그 난리를 치면서 끌어내리려고 했고 예. 그 당시 북한의 소위 인민일보인가요? 뭐 거기에서 한 5번쯤 대통령 탄핵시키라고 나왔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천안함 폭침 사건에도 똑같은 괴담을 퍼뜨리면서 했는데 네. 이명박 대통령은 끌어내리지는 못했지만 결국 정권을 흔들어 갖고 정권이 사실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걸 확 힘을 빼버렸어요. 네. 소고기 촛불 시가 초반에 있으면. 네.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끝없이 흔들어서 결국은 탄핵을 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뭐 본인의 여러 가지 뭐 이유도 있겠지만 네. 또 사실은 의회 민주주의를 그렇게 정말 국정을 이렇게 똘똘 마비시킬 수 있습니까? 뭐 검판사 탄핵을 시키고 감사원장을 탄핵시키겠다고 협박하고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탄핵이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즈음에 그때 트럼프 대통령 일기 당선됐을 텐데 미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네. 유력 정치인들을 만났는데 아니 한국에서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너희가 만든 대통령을 니네가 탄핵시키는 게 맞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사실은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 대통령도 탄핵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반쯤하고 있었는데 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굉장히 머리를 탁 때리는 게 있더라고요. 네. 미국은 헌정사상 한 번도 대통령 탄핵을 안 시켰습니다. 닉슨은 자진해서 하야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저는 우리 대통령을 우리가 스스로 탄핵시키는 것 이거는 불행한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소위 이 탄핵에 관한 시나리오는 이 민노총 간첩단 사건 북한 지령문에 다 써 있어요. 결국 뭐 그거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움직여서 탄핵을 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반복되다 보면 네. 국민들이 애써서 뽑아놨는데 흔들어서 2, 3년 만에 또 탄핵시켜갖고 또 대통령 선거를 한다. 이거는 국력 낭비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네. 그 당시 대통령이 내란 자백한 겁니다. 뛰어들어와서 의원총회에 와서 얘기하고 내가 경험했습니까? 내가 투표했습니까? 하면서 저렇게 그냥 탄핵을 사실은 선동한 부분에 있어서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안타깝다. 어떻게 보면 정치를 안 해본 사람으로서 네. 또 좀 이 잘못된 정의감으로 저렇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반성이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하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전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나와서는 안 된다. 네. 지금 여론조사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국민들을 설득하고 노력하지만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결국 국민 승리가 한동훈 후보가 말하는 국민 승리가 결국은 민주당 좋은 대로 되는 거고 통진당의 후에 진보당 좋은 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너무 짧은 생각이다. 짧은 생각이다.